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고요.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개념 설명과 공식 정리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이란 그 삼각형의 한 변과 마주 보는 각의 관계입니다. 한 변과 마주 보는 각.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각. 요 관계와 그리고 외접원. 요 세 요소들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건데 제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각, 직각, 둔각 다 성립합니다. 저는 지금 예각으로 그릴 건데 직각과 둔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일단 예각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마주 보는 편이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되는데 공식은 일단 이렇습니다. 공식을 제가 쓰고 물론 증명은 예각, 직각, 둔각으로 다 나눠서 해야 되지만 저는 예각 정도만 증명은 보여드리고 직각과 둔각은 좀 숙제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가능하면 필기는 링크로 다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은 이래요.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ABC는 각이고요. 요 ABC는 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인 법칙이라고 하고요. 요게 변형된 식도 있는데 첫 번째 변형된 식은 동일한 식입니다.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변형된 식은 같은 얘기지만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비율이 같거든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것도 하나의 변형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외우고 요거는 필요할 때 유도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증명은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증명 sin A분의 A가 2R인 이유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을 할 때는 그 원주각 성질을 이용하는데 요 A 각 있죠. 요 각을 이렇게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를 제가 A'이라고 쓸 텐데요. A의 크기와 A'의 크기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sin A는 sin A'과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심을 지나도록 작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인 것도 역시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중학교 수학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읽어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사인을 읽어보면 여기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가 2R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R분의 A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되고 맞죠?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sin A가 2R분의 A이므로 마찬가지로 sin B도 2R분의 B, sin C도 2R분의 C 2번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2R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타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사인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꼭 외워야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그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내접원 내심 관련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작도해보면 합동 이런 걸 이용하는데 지금은 결과만 얘기할게요.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도 반지름으로서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 있죠. ABC라고 할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내심을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C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삼각형 IAB, IBC, 삼각형 IBC 더하기 삼각형 ICA 넓이에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써주면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나와요. 2분의 1 R로 묶이고요. 이런 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을 이렇게 작은 삼각형 3개로 쪼갰다는 뜻이고 뭐 이런 얘기죠. 여기가 A, B, C 이렇게 쪼개져서 전부 다 높이를 R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접원에 관련된 거. 위에는 외접원에 관련된 거였죠. 내접원 성질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넓이를 쪼개서 구할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각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직각 삼각형을 큰 거를 먼저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면 직각 삼각형이 하나, 둘, 3개가 보입니다. 이 세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닮음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닮음에 관한 3가지 공식과 그리고 넓이에 대한 공식과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까지 5개의 공식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넓이에 관한 공식인데 이거 정식 명칭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불러요. 소공식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이게 밑변 높이로 볼 수 있죠. 밑변 높이.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는 여기를 밑변 높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글씨 소자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마치 이게 이렇게 소자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넓이에 관한 소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다 닮음에 관한 얘기인데 삼각형이 3개라서 이 닮음, 결과만 쓸게요.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고 닮음비로 유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거 제곱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AB 제곱은 BH, BC.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AC 제곱은 이렇게 CH, CB.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제곱은 양쪽으로 이렇게 AH 제곱은 BH, CH. 이렇게 5개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 푸는데 필요해요.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공식, 마지막으로 이 5개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 설명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 보통 사용합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 네,
두 변과 끼인 각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의 관계. 직각이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 풀어도 되고요. 근데 직각이 아닌 경우에 어떤 공식이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직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A, B, C죠. 일단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예각에 한해서 또 간단히 증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역시 예각, 둔각, 직각 다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직각은 뭐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A제곱은 자, 이게 성립하면 참 좋겠지만 성립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성립하냐면 직각이 아니니까 뒤에 뭔가가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요. 코사인이 붙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B제곱, C제곱에 대해 써봐도 이렇게 되고요. 외워야 됩니다. 세 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모양이라서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적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한번 더 쓸게요. 코사인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코사인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제가 보기 좋게 일부러 C를 먼저 썼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사실 외우면 나머지는 모양이 바뀐 거라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또 증명을 해볼 텐데 뭐 몇 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게 좌표를 좀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좌표를 좀 이용해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이렇게 좌표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선을 하나 잘라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 A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여기를 높이를 H라고 해보면요. 여기가 B거든요. B. 그래서 sin B가 C분의 H고 코사인 B가 아니죠. 잠시만요. 제가 여기 문자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여기를 X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C는 C분의 X죠. 그래서 요 A의 좌표가 X, H인데 이걸 다시 나타내 보면 X는 C 코사인 C고요. H는 C 사인 B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보세요. 증명이 막 쉽진 않은데 또 보면 할만합니다. 여기가 A 빼기 X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H제곱이 B제곱인데 요거를 쭉 변형해 준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쓰는 아이디어랑 동일합니다. 수선을 내려서 피타고라스 적용한다. X가 C 코사인 C였죠. 그래서 써보면 C 코사인 C의 제곱, H는 이거였으니까 C 사인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여기가 C가 아니라 B입니다.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B입니다. 여기도 B. 네, 됐죠? 그러면 여기 둘을 더하면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한 게 1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써보면
이게 C제곱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나왔어요. 이게 나오네요. B제곱은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라는 게 나오죠. 이 삼각형을 이제 돌려가면서 풀면 나머지 세 가지도 유도가 되고, 증명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증명이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야 됩니다. 일단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외워가지고 문제에 써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세 변이 주어진 경우, 이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몇 가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너무 쉬운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삼각형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게 왜 2분의 1을 하는지도 알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 넓이 요 넓이랑 요 넓이 요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눈 게 삼각형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3 때 배우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푸냐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끼인 각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죠. 높이를 제가 h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해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h인데, h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x와 세타와 h의 관계입니다. sin 세타가 x분의 h이기 때문에 h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두 변을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을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의 끼인 각, 이게 넓이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걸로 웬만한 건 다 풀리는데 조금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페이지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ABC가 있으면 여기가 ABC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배웠던 사인 법칙에 대입하면 sin C를 2R분의 C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넓이 공식이 됩니다. 세 변이랑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면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A 자리에 2R sin A, B 자리에 2R sin B, 그리고 sin C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잘 안 쓰여요.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공식,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다시 그림을 그리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를 목표로 해서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2ac, 2ca, c제곱, a제곱, b제곱. 두 번째,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있죠. 이걸 이용해서 사인 b를 얻어냅니다. 사인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위에서 구한 사인을 대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이 과정을 그 헤론이라는 사람이 멋있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유용할 때도 있고 별로 잘 적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을 멋지게 정리했는데 일단 K라는 값을 먼저 구해요. 이게 뭐냐면 ABC를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눕니다. 그러면 넓이는 여기에 딱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이 과정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유용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꽤 편리할 때도 있으니까 하나 알아두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새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발끈 공식.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단원에서는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좌표가 주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서 이 단원에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2분의 1하고 쓰고 새 점을 아무 순서대로나 써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음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적어줘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신발끈 묶듯이 엇갈리게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곱한 거 있죠. x1, y2에서 x2, y1을 뺍니다.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걸 뺍니다. 같은 방식으로 x2, y3, x3, y2. 자, 이 안에 숫자가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무조건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여기 나온 이 값이 넓이가 됩니다. 요게 넓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요령이 평행이동을 해도 넓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넓이는 그거를 보존된다고 표현하는데 넓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점을 0으로 만들어주면 계산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저라면 이걸 0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0000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숫자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푸는 게 훨씬 유용하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두 개로 쪼개보는 게 좋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안 되면 이렇게 잘라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두 개로 쪼갤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됐죠? 두 번째로 이제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역시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면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였죠. 둘이 똑같으니까 2배 하면 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AB sin 세타와 같습니다. 이제 이 단원 마지막 공식입니다. 두 대각선과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런 식의 모양. 두 대각선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90도처럼 90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뭐 A, B라고 하면 넓이는 이렇습니다. 2분의 1 AB sin 세타인데 보니까 뭐 삼각형의 넓이처럼 보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두 개 그어주고요.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를 그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도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거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정확하게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구하려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큼지막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과 같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단 공식을 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도형의 성질을 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각형은 역시 피타고라스가 많이 쓰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삼각비. 아무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오더라도 피타고라스 삼각비, 닮음, 이런 성질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문제 적용시켜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역시 문제풀이 영상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